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무겁진 않으세요?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그 사람을 떠올리기만 해도 가슴이 답답하신가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믿었던 친구가 뒤에서 험담을 한다든지, 가까운 가족이 내 마음을 몰라주고 비난만 한다든지, 직장에서 동료가 내 노력을 무시한다든지, 종교 모임이나 이웃관계에서도 늘 희생만 요구받는다든지. 상처는 대개 낯선 사람보다는 가까운 사람에게서 옵니다. 그래서 더 아프고 더 오래갑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는 특히 어릴 때부터 이런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며 자랐습니다. 싸우더라도 화해해라, 가족은 끊을 수 없는 인연이다, 친구는 오래될수록 좋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화해가 더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하고,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가 나를 병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처 준 사람과 꼭 화해하지 않아도 괜찮다. 오히려 이렇게 대하면 당신을 귀하게 여긴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평생 믿었던 친구가 사실은 내 뒤에서 나를 깎아내리는 말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그때 느껴지는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는 한 분은 40년 지기 친구와 절교했습니다. 함께 나이 들어가자고 했던 친구가 어느 날 다른 사람들에게 그분을 우습게 이야기하고 다닌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소문일 거라 생각했지만 여러 사람에게서 같은 말을 듣고 결국 확인이 됐습니다. 용기를 내서 물어봤더니 돌아온 대답이 뭔지 아세요? 아, 그냥 농담이었어.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이 한마디에 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농담이란 이름으로 사람 마음을 짓밟은 거지요. 결국 그분은 화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때 손 내밀었으면 다시 이용만 당했을 거야. 오히려 끊고 나니 마음이 편하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억지 화해는 나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진짜 화해는 조건이 있어야 해요. 첫째, 상대가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다시는 같은 상처를 주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셋째, 내 마음도 다시 믿어볼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없다면 화해는 껍데기뿐입니다. 플라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못을 반복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영혼을 병들게 한다. 이처럼 신뢰 없는 화해는 결국 내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가족 안에서도 상처는 깊습니다. 특히 부모 자식 사이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표현이 서툴러서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했습니다. 대신 기대와 요구와 잔소리로 마음을 표현했지요. 그런데 자식 입장에서는 늘 부족하다고만 들리니 상처가 쌓입니다. 제가 아는 영훈 씨는 아버지와 오랜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엄격했고 영훈 씨의 선택을 존중해주지 않았습니다. 대학 전공도 직장도 결혼도 다 간섭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전화를 해서 아버지가 너 보고 싶대 하셨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죠.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동안 쌓인 서운함과 분노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결국 만나서 대화를 나눴는데 아버지가 그러시더랍니다. 그땐 내가 몰랐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한마디에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졌습니다. 물론 모든 상처가 단번에 치유되진 않았지만 적어도 변화의 가능성이 보였던 겁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처는 나를 강하게 만들지만 같은 상처를 반복해서 받을 필요는 없다. 가족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변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화해는 의미가 없고, 진심 어린 후회와 변화의 태도가 보일 때만 천천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상처는 많습니다. 윤희 씨라는 분은 동료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동료가 뒤에서 험담을 하고 다니며 윤희 씨를 고립시켰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 동료는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땐 내가 좀 예민했나 봐. 그냥 다 지난 일인데. 우리 다시 잘 지내자. 하지만 윤희 씨는 알았습니다. 그건 사과가 아니라 책임 회피였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용기의 시작이다. 사과 없는 화해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결국 윤희 씨는 거리를 두었고 마음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여러분, 억지 화해가 해로운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째 속으로 상처가 남고, 둘째 늘 긴장 상태에 놓이고, 셋째 스트레스가 몸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혈압이 오르고 소화가 안 되고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특히 우리 나이에는 마음의 평안이 곧 건강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경계를 세우는 겁니다. 아들러는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는 자기 자신을 잃는 데서 시작된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잃지 마세요.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남도 나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가 나를 귀하게 대하면 남도 나를 귀하게 대합니다. 경계를 세운다는 건 차갑게 끊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는 여기까지만 보여주겠다 하고 선을 정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소홀히 대하는 사람에게 모든 걸 다 내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참지 마세요. 감정을 억누르면 병이 됩니다.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서운했어. 내가 존중받지 못하는 기분이야.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솔직한 대화가 건강한 관계를 만듭니다. 그런데도 변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할 만큼 했으니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 속은 건 불행이지만 두 번 속는 건 어리석음이다. 존중 없는 관계는 끊어내도 괜찮습니다. 존중 없는 관계는 오래 갈수록 독이 됩니다. 내 이야기를 무시하는 사람, 나를 이용하는 사람들,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 이런 관계는 끊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에리 프롬은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존중은 자유에서 나온다. 서로를 속박하는 관계는 결국 불행을 낳는다. 관계를 끊는 건 몸에 해로운 음식을 끊는 것과 같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면 허전함이 찾아옵니다. 매일 연락하던 사람이 사라지고 함께했던 추억이 떠올라 가슴이 헛헛해집니다. 하지만 그건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사르트르는 말했습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내가 내린 선택의 무게가 느껴지는 겁니다. 허전함을 달래려면 새로운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노래교실에 나가 목청껏 노래하기, 아침 햇살 맞으며 산책하기, 텃밭 가꾸며 새싹이 올라오는 걸 보는 즐거움, 손주와 함께 웃으며 노는 시간, 이런 작은 활동이 마음을 치유합니다. 마음이 힘들 땐 몸을 더 챙기셔야 합니다. 호흡 운동. 하루 5분만 깊게 숨 쉬어보세요. 긴장이 풀립니다. 스트레칭, 아침에 기지개 켜듯 몸을 쭉 펴면 기분이 달라집니다. 식사 습관. 술이나 과식 대신 따뜻한 차와 가벼운 음식으로 위장을 보호하세요. 수면. 마음이 편해야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너의 인생을 사랑하라. 너를 불행하게 하는 사람들까지 안고 갈 필요는 없다. 그리고 불필요한 죄책감은 내려놓으세요. 관계를 끊고 나면 내가 너무한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공평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선의를 이용합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네가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해서 그가 변할 것이라고 믿지는 마라. 상대가 변하지 않는데 내가 참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더 건강한 관계를 맺으세요. 내 의견을 존중해주는 사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나를 격려하는 사람과 함께하세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우정은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다. 내 가치를 존중해주는 사람과 함께할 때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또다시 화해를 해야 하나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 사람은 나를 존중하는가? 그 사람은 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가?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내가 치러야 하는 대가가 너무 크지 않은가? 이 세 가지 질문의 답이 모두 아니라면 그 관계는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건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다. 여러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 화해가 의무라고 생각하면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지키는 선택이라고 해석하면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상처 준 사람과 화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화해는 진심, 어린 사과와 변화가 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게 최우선입니다. 존중 없는 관계는 끊어내도 괜찮습니다. 새로운 취미, 건강관리, 응원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나를 귀하게 대하세요. 불필요한 죄책감은 내려놓으세요. 관계를 끊는 건 패배가 아닙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여러분을 더 귀하게 만듭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위로와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내가 나를 존중할 때 남도 나를 존중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